네, 반갑습니다. 자, 6월 29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밤 8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찾아뵈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사마 알미늄 96,000원 정도 가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물론 지난 영상 댓글에다 남기긴 했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좀 수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긴 했습니다만 또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2550,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그 지수대까지 왔기 때문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네,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잠시 저는 잠수를 타겠습니다.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영상 댓글에다가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나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잠깐만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차트를 그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나스닥은 이 지점요, 요 지점이 굉장히 견고한 자리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는 쉽게 뚫리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뚫리더라도 이 자리는 한 번만에 뚫리기는 좀 어려운 자리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 때리면 그때는 뚫리더라도 쉽게 바로 뚫릴 자리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침 미국 나스닥의 파동도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오파가 작은 소파 오파가 딱 완료된 자리가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돌렸습니다. 일단 돌렸습니다. 그리고 21선도 지지를 받고 동시에요. 어, 뭐 나스닥은 만약에 이 5일선을 다시 넘어버리게 되면요, 좀 우리가 미국 지수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특별하게 다른 악재가 아니라면. 또 하지만 미국은 당분간 또 오늘 뭐 이렇게 요 21선과 5일선 요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하루 이틀 정도 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랐으니까 조금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지수는 참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러나요? 참 눈에 탁 띌 정도로 오파를 가볍게 눈에 확 띄죠, 그죠? 완료를 시켜놨는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때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은 지지를 잘 받고 돌렸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의 보조 지표들도 바닥을 잡고 일봉입니다. 조금 돌렸죠? 네, 바닥에서 돌렸기 때문에 조금 눌러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 또 스토캐틱이 좀 다시 좀 한 번 더 내려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눌려질 수는 있습니다만 요 자리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자, 다우 지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우 지수도 보시면 지난번에 이평선 두 개가 몰려있는 요 자리가 요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평선들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며칠 뒤에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밑에 있는 건 61선이라서 바로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나름대로 견고하게 좀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중요한 33,400을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조금 피곤해지겠죠, 그죠? 그때는 또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좀 피곤해질 수 있겠는데 일단 견고합니다, 미국 증시도요. 나스닥은 다우 지수는 나스닥처럼 파동을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이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33,468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스닥은 어쨌든 딱딱 떨어지면서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는 네, 굉장히 견고한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그 지수대까지 2550포인트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코스피는요. 자,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2550이 딱 걸치는 저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왔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2550은 한번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깰 수는 있지만요,
고다음 지지선이 제가 2510이라고 그랬죠. 그죠? 25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2510포인트는 저는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550은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할 수는 있지만요. 2510 정도에서는 저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잠깐 이탈한다 하더라도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제가 보기에는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한다 추세선이 이탈하더라도 2510은 제가 보기엔 지지될 듯 하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매 동향도 보시면요.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수량이 많이 줄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매수, 뭐 많이 사지는 않지만 조금 매수도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 매도 물량은 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신 이제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아직은 제가 봐도 아직은 코스닥은 전기차 쪽은 조금 더 하락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만약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2510은 지지가 될 듯 합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코스피를 매도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한번 다 때렸기 때문에 크게 많이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메모장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메모장을 좀 써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차트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죠? 굉장히 견조하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은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동안에는 뭐 지난 그 FOMC 때는 금리를 이제 뭐 이렇게 인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호를 하고 그랬죠. 이제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봤는데 다시 두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했죠. 이 하락한 요인은요,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이 아니고요.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월 26일인가 있죠. 그죠? 그럼 FOMC 회의 전후까지는 시장이 뭐 이렇게 지루하게 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일부 또 반등 줬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바닥에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못 가더라도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니면 움직임이 별로 없거나 FOMC 회의 전까지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이미 하락을 한 것은요. 이미 FOMC 회의에서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또 할 수 있다. 이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FOMC 회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오히려 FOMC 회의 전에는요 이미 뭐 한 80% 85% 정도 만약에 선 반영이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FOMC 며칠 전에부터는 차례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리 그냥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한번 올리게 되면요 이제 뭐 만약에 두 번 올린다는 전제하에요. 그럼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한 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이라는 말 때문에 미국 연방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중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시중 금리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문제로만 가지고 금리 인상 문제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번이 가장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큰 영향은 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문제는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요. 뭔가 다른 새로운 게 나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그냥 바로 코스피가 하루에도 30포인트씩 40포인트 빠져버릴 텐데 지금 그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냥 줄줄줄 코스닥이 흘러내려서 그렇지, 그죠? 이거는 왜 또 금리 인상 문제라고 보고 있냐면은,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금 시세를 제가 차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아이고 왜 이러냐, 예, 그죠? 금 시세요. 제가 지금도 금 시세는 중간중간 차트를 보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금은 1900원 한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네. 저는 1900 깰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깨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라 보고 있냐면은, 많이 빠지면 1850 정도고요. 아니면 적게 빠지면 한 1870 내지 80 정도. 요 정도까지 빠지면 금도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제가 금이 왜 1900이 한번 깨질 거라 봤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금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이 달러화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금은 달러화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죠? 물론 금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달러화가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아직 7월, 아마도 금도 7월 말까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주식처럼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금도요. 어느 정도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금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돌리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지금 금은 계속 시세가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1850, 55 정도고요. 아니면 적게 빠지면 1870, 80 정도까지는 저는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번 7월달 FOMC 회의 전후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주식처럼 또 돌리게 되면 같이 돌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엘컴텍의 종목은 금 관련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참고를 하셔서 엘컴텍도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엘컴텍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엘컴텍도 괜찮지만 그때 되면 뭐 전기차도 바닥에 다 놓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매물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금리 인상 이슈로 저는 하락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금 가격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외인들의 자금 이동인데,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들도요, 자금 이동이 좀 약간 보이거든요. 어제 오늘부로 이렇게 2, 3일 전부터 조금씩 보이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기관이나 외인이요, 한 3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 반도체 관련주나 또는 이미용 관련주,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도 않고요, 또 오히려 간헐적으로 중간중간 기회만 나면 이 친구들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점을 높여가면서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기관 외인 자금들이 이제 어제 오늘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조금씩 물론 한꺼번에 이동하는 건 아니겠죠. 하루 만에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전기차 관련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 자금이 조금씩 어제 오늘부로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주도 저는 바닥에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요. 다른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은 눌림 못 받고 튀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 동시 수급 또는 기관 매수에서 이렇게 튀지만, 전기차주는 조금 더 저는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할 때마다 이 친구들은 조금씩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요, 이왕 전기차 계속 바라보고 오셨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듯 하고, 이제 조금씩 이동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금들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현재 2550까지 왔는데,
지수를 지금 크게는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2550이지만 2510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흐름상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지 말고 에코프로 가격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에코프로 가격만요. 이 가격만 보시면서 지수의 바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기차주의 바닥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조금씩 전기차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들어와야 되고요. 향후 주도주는 역시 전기차가 한 번 더 시세가 남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주 종목.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이라는 것은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죠. 반도체 원래 회사였는데 뭐 전기차 소재나 전기차 장비 쪽도 같이 뭐라 그러나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전기차 쪽 장비나 전기차 쪽 소재 쪽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일부 반도체주들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일부 반도체주들도 역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주는요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반도체 제가 가격 체크를 안 해봤네요. 지금 반도체 가격 체크를 안 해봤는데 향후에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선침해해서 올리는 건데 올려도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아니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호황기도 아닌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제가 반도체주는 전에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주들 보면은 가격들이 보면 어느 정도 항상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을 때는 또 박스 어떤 하단부에 가 있다가 또 좋을 때는 또 상단부. 물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시세 이게 실제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보다 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는데 상당수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원액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뭐 이 친구들도 보시면 이제 한번 위로 튀어버렸죠, 그죠? 한번 이 친구들도 보면 한 번 더 갈 자리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죠? 나중에 향후에는요, 이 친구들도 뭐 한 4만 원 정도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4만 원 정도 이 정도 가면 보통 맞네요. 4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보통 또 고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많이 기관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왜 그 사람들이 전기차주를 들어가자니 너무 많이 올랐고 자기들이 매집도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매집해서 끌어올린 게 아닌가. 너무 빨리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은 뭐 짧게 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향후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더블 갈 수 있을까 지금 자리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반도체는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좀 나은데 원익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갈 자리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 주식들은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기차 일부와요.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도 좀 한 번 더 갈 만한 좀 괜찮은 종목들도 일부.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결합돼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기차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단연 지금으로서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많은 수익을 그나마도 좀 거둘 수 있는 그래도 한 더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가격에서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예전에 10만 원에 샀으면 뭐 더블이 아니죠, 그죠? 네, 어쨌든요. 지금은 반도체줄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좀, 네, 그죠? 앞으로 향후에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40%, 30%? 뭐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최대치가 그런 정도니까요. 어쨌든 네,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못 걸리면 반도체주도 또 이렇게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따라 올라갔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가 잘못 한 방 맞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주는 조심조심 하시고 이왕 매매를 안 하셨으면 현금을 쥐고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요. 차라리 전기차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시세를 한번 노려보는 것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주도주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관련주, 반도체와 전기차 동시에 하는 종목들, 그다음 일부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주, 그다음 엔터주, 그다음 일부 로봇주, 네, 이런 종목들은 향후 주도주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용 중소형 화장품, 이미용 관련주나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비올이라는 종목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비올요. 차트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뭐 강한 종목들이 한 방에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 고점에서 천장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확 무너지는데 당장 비올 같은 종목도 보시면 차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차트가 서 있는데 이게 보세요. 예전에 제가 저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 말씀드릴 때도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다가 좀 더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 비율은 제가 기관이 관리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죠? 근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이제는 기관들이 위에서 고공 플레이 하면서 고공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모양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동안 기관이 쭉 매수해왔던 종목인데 이제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요 위에 세워놓고. 그죠? 자. 이런 주식에 지금 개인들이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이렇게요. 네. 어쨌든 이런 종목은 저는 좀 겁이 나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종평가사 종목들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걱정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용평가사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오늘도 훅 빠졌다 올라왔는데 신용평가사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번 위기는 신용위기가 아니다. 이번 하락한 것은 신용 문제 가지고 하락한 게 아니고 결국은 금리 인상 문제로 하락한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신용 문제로 하락한 거였으면 이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날아갔죠. 그죠? 그래서 수급도 별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종목들 아직 추세선은 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봉상 추세선은 아마 깨져 있을 겁니다. 주봉상 추세선은 아직 좀 버티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접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오늘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시장의 바닥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기차주들은 계속 그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요. 그 외의 종목들은 전기차주보다도 먼저 바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에코프로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에코프로는요. 제가 어제 영상인가요? 지난번 영상 댓글에다 제가 남기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는요. 여러분 지수는 보지 마시고 지금은요. 그냥 만약에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에코프로는요. 65만 원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 저점을요. 65만 원 정도요. 저점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관리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65만 원이 될지 아니면 67만 5천에서 돌릴지 뭐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65만 원은 저는 깨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네. 그래서 67만 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나는 네 말 못 믿겠다. 나는 막 한 70만 원만 살짝 깨면 그때부터 막 65만 원까지 해봐도 10%밖에 차이 안 나니까 막 조금씩 분할 매수 할래라고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요 나는 좀 65만 원 찍는 거 뭐 어디 찍을지 모르지만 바닥 찍는 거 보고 난 살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의 바닥점은 6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 나머지 전기차주들 있죠. 제가 지난번 코스모 신소재도 한 17만 원 정도 초반까지 봤는데요.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17만 원을 살짝 깰 수도 있고 아니면 17만 원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주들의 저점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사마 알루미늄 96,000원까지 왔지만 아직 안 사신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댓글 남겼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보류하시라고 매수를. 자 그러면 사마 알루미늄 관심 있으신 분도 에코프로 가격에 맞춰서 매수해 들어가셔도 되고 다른 뭐 전기차주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5만 원이 저는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저점에 살 수 있게요. 그 전에 설마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죠? 자, 에코프로 가격은 65만 원 정도 저는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전기차주는 그리 보시고요. 나머지 그 일부 중소형 반도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이
아까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종목이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은요, 그냥 바로 치겠습니다. 동진 세미킴 하고요. 동산이 아니고 동진이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킴. 이게 미리 제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동진 세미킴이 있고요. 그다음 뭐 신성 ENG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신성 ENG 이런 종목은 저가 종목이라서 신성 ENG는 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신성 ENG. 그다음에 코인테크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하이브리드 관련 주식인데요. 이 외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있는지. 자, 그래 보시면 신성 ENG는 오늘 급등 들어왔습니다. 그죠? 쭉 내리다가 바로 기관 외국인 외인 매수에 의해서 바로 급등 들어왔죠. 요즘은 기관이 먼저 끌고 확 가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외인이 따라가고 뭐 이런 식 행국이 많더라고요. KTDX도 그랬지 않습니까? 포스코 DX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성 ENG 같은 종목도 지금 바닥권이긴 한데요. 오늘 급등이 들어가기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아니라서 신성 ENG는 옛날부터 끼가 좀 많긴 한데요. 그래도 좀 약간 부실한 느낌 들죠. 자, 코인텍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테크도 이 일부 반도체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원래 반도체였는데 전기차 장비 쪽으로 좀 이렇게 자기들이 신규 사업 목록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뭐 증설했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차트가 좀 추세가 괜찮죠, 그죠? 일봉이고요, 이건 주봉이고요.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 바닥 찍고 또 한번 올리고 행보하고 이 올린 자리를 아직 돌파를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갈 자리도 보이죠. 아까 뭡니까? 아까 원익 머티리얼즈인가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차트 그죠?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시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저점이 나오면 한번 뭐 제가 보기 이런 종목들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거든요. 물론 오늘 34,000원이 저점, 33,600원이 완전히 저점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저는 뭐 33,000원 아니면 또는 32,500원, 33,000원 정도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종목들 이 기준선이 얼마죠? 32,300원, 32,5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충분히 저는 지지될 수 있다 보거든요. 32,500원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요. 주봉상 일봉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캔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쉽게 한 방에 깨지는 않거든요. 32,500원 요 정도 되는 자리고요. 좀 더 높게 보시면 뭐 이렇게 33,000원 정도. 그래서 33,000원, 뭐 32,500원 요 정도 한 사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사면 제가 보기엔 먹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전기차 나중에 바닥이 같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어떤 놈이 더 파괴력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폭발력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한 번 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까 주봉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32,500원까지 오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근데 33,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거의 바닥권에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별로 멀지는 않거든. 근데 에코프로를 보시면 지금 오늘 반등이 들어가지고 71만 원, 2만 원 정도, 한 65만 원이면 한 10%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뭐 한 2%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 3%, 3% 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이제는 바닥권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2,510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은 에코프로 가격에 유심히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65만 원까지 안 하고 돌릴 경우는 제가 다시 그때 뭐 댓글을 남기든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